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천징수 프로그램에 대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 입력 메뉴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하면은 그렇죠. 계속근무자에 한해서 항상 매년 1월 또는 2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정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근무자인 경우에는 13월에 연말정산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말정산 자료 추가 입력을 하기 전에 약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양가족의 소득공제 여부를 판단할 때 좀 참고를 좀 해야지 돼요. 그래서 보험료, 일단 보험료는 소득 금액에 제한이 있고요. 나이 제한도 있어요. 기본공제 대상자가 돼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의료비는 소득 금액 제한과 나이 제한,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 않더라도 의료비는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비는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상 된 사람은 받을 수가 없어요. 나이 제한 없습니다. 대신 교육비는 언제까지? 대학교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데 대학원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근데 본인이 대학원 다니는 거는 공제받을 수가 또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밑줄 그겠습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네, 즉 나의 부모님, 뭐 할아버지 노인대학 다니고 이러는 거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기부금 같은 경우는 소득 제한이 있어요. 소득이 100만 원 이상 되는 사람 거에 대해서는 공제받지 못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정치자금은 누구 것만 밑줄, 본인 지출만 공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주택자금도 본인 명의로만 돼야 되고 연금저축도 본인 명의여야지 되고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형제자매 사용분은 공제가 불가능하다. 네, 요거 많이들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형제자매가 사용한 거는 공제 불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중복공제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신용카드를 사용을 했다라고 보면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중복 적용 여부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어요. 두 가지 다 공제 가능해요. 즉 의료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1+1이라고 보시면 되죠. 네.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보장성 보험은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 이 학원비는 취약전 아동이냐 취약전 아동이 아니냐에 따라서 공제가 1+1 두 군데가 다 되는 반면에 아닌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밖에 안 돼요. 교육비 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학원비예요. 자, 취약전 아동은 학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동이죠. 그 아동은 교육비 세액 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얘는 1+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외,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친구의 학원비는 그렇죠. 교육비 세액공제가 안 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만 가능하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자, 교복입니다. 교복은 얼마까지죠? 50만 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어요. 이때 교육비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신용카드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소액공제도 됩니다. 자, 신용카드로 결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돼요. 하나만 됩니다. 기부금은.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요거를 잘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실습 문제. 자, 다음 자료는 사원들의 생계를 같이 한다. 즉 부양가족으로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연말정산 추가 자료 메뉴를 입력하여 연말정산을 완료하시오 라고 했어요. 원래는 각 그 소득공제 명세서에서 등록을 하고 불러오는 건데, 자, 첫 번째 문제는 소득공제에서 불러와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에 완성시키는 걸로 하고, 두 번째 예제는 직접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직접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인구의 자동차 보험료 가능하죠. 의료비도 되고 안경 구입비네요. 자, 안경 구입비는 얼마까지? 50만 원까지만 한도다. 대학원, 본인의 대학원 교육비는 전액 다 공제받으실 수 있고요. 신용카드 사용액 받을 수 있고 현금 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나눌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밑에서 있었던 거에 사용액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중복 공제가 가능한지 아닌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배우자는 생명보험, 즉 보장성 보험 80만 원이래요. 자, 얘도 갖다 입력하실 거고, 20세 이하의 의료비, 그 다음에 대학교 교육비. 자, 대학교 교육비는 한도가 900만 원까지죠. 자, 900만 원까지만 한도입니다. 그래서 900만 원까지만 할 거고요. 정종이 20세 이하인데 의료비는 되죠. 자, 의료비 되고요. 재수학원 교육비래요. 재수학원 교육비는 학교에서 학교의 수업료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자, 정수한. 정수한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치료 목적입니다. 자, 치료 목적의 성형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미용 목적의 의료비는 그렇죠. 공제받지 못합니다. 근데 치료 목적이에요. 그래서 받을 수 있어요. 강의형은 경로우대 공제가 되고 노인대학 교육비. 자, 노인대학 교육비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안 됩니다. 정인숙. 정인숙은 동생이죠. 자, 동생인 경우에 본인의 신용카드 사용액이에요. 즉 정인숙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죠. 그래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에 한번 들어와서 입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오셔서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클릭해 주세요. 클릭해 주시고 여기 계속근무자에 여기 전사원이라고 있어요. 자, 전사원 불러주면은 이렇게 불러옵니다. 정인구와 정석정. 사마천은 왜 안 들어왔죠? 그렇죠. 중도 퇴사자 했기 때문에 중도 정산했어요. 그래서 안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기는 계속 근무자, 즉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정인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서 언제요? 2021년 2월에 연말 정산을 하고요. 정석정은 4월 5일부터 12월 31일. 왜? 우리 회사에 4월 5일날 입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입사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연말정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양가족 탭을 한번 볼까요? 자, 소득명세 탭은 우리 현재 정인구가 소속되어 있는 주 현 근무지예요. 지금 현재 근무지를 나타나고요. 급여와 비과세 한도액이 나와 있으면 해주고 총 5,060만 원의 소득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시면 이제 여기 건강보험료, 즉 직장에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즉 사회보험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기납부세액, 즉 1월부터 12월까지 총 낸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소득명세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인구가 종전에 근무했던 근무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종전 근무지 여기에다가 입력을 하셔서 우리 회사에 있는 소득하고 종전 근무의 소득을 합해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플러스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탭을 보면
정인구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가족들이 나와 있고 요 밑에 보면 국세청 자료가 있고 기타 자료가 있어요. 자, 국세청 자료는 그렇죠.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받아서 PDF로 받았을 때 그거를 간소화, 그러니까 연말정산 자료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에는 그 PDF를 이렇게 불러 올려서 바로 각 란에 입력할 수 있어요. 즉 업로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연말정산 간소화 PDF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업로드하는 키입니다. 예. 그래서 업로드가 돼요. 예전에는 엑셀로 변환해서 엑셀로 기록한 다음에 업로드 되는데 지금은 국세청의 간소화, 즉 홈택스죠. 홈택스의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서 PDF로 내려받기를 해요. 내려받기를 해서 프로그램으로 자동으로 자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끔 전산이 발달됐어요. 그래서 PDF를 업로드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 편리한 연말정산 엑셀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불러오기는 뭐냐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는 어딨냐면 여기 보시면 우리 메인 창에 보시면, 자, 메인 창에 보시면 여기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있죠. 여기서 작성한 자료를 불러올 수 있고요. 의료비 지급 명세서 반드시 작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료비 공제 받으려면 요거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기부금도 작성합니다. 요 세 가지의 명세서를 불러오는 메뉴가 뭐라고 돼 있었어요? 불러오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신고서, 신용카드 공제 신고서 이런 거 불러올 수 있어요. 즉 바깥에서 입력했던 자료를 끌고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갱신은 이제 뭐 추가 공제가 있다든가 이랬을 때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단수 처리는 인정사유나 영수일자를 뭐 변경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인구에 뭐가 있었냐면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있었어요. 그럼 여기 정인구란에 커저를 놓고 보험료란에 국세청 자료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반과 장애인 전용이 있죠. 자, 일반 보장성 보험에 자동차 보험을 넣으시면 돼요. 장애인 전용 보험이다. 그러면 여기 장애인 전용 보험에다 넣으시는 거예요. 자, 얘를 더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창이 열려요. 자, 열리셨나요? 여기에 여기 국세청 자료는 여기, 그리고 국세청 자료가 아닌 것은 급여, 기타란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세청 자료라고 본다 그랬으니까 여기에 60만 원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자, 되셨나요? 그리고 확인. 확인을 누르면 정인구란에 6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김영희 배우자였죠? 자, 배우자의 생명보험료 보장성 보험이 80만 원이 있대요. 자, 그럼 여기 국세청 자료에다 또 더블 클릭해서 얼마를 입력해요? 80만 원을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 자, 그러면 이제 보험료 끝났죠? 이번에는 의료비 갈까요? 자, 의료비란에 일단 본인입니다. 본인의 커저를 놓고 의료비에 자, 실손이냐 남임이냐 65세 장애인 건강 일반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65세 이상에다가 커저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커저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넣으면 의료비 지급 명세서를 직접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국세청장이 더블 클릭, 자, 여기 의료비 대상자는 F2를 누르면 본인입니다. 그럼 본인, 자, 건수는 그냥 한 건으로 볼게요. 네, 그리고 금액은 425만 원인데 안경비가 60만 원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안경은 얼마까지만 된다 그랬어요? 50만 원까지만 되죠. 그래서 415만 원, 415만 원 이렇게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의료비를 지급을 했는데 실손보험에서 공제받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 실손 의료보험금에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주시고
되셨죠? 그러면 여기 본인 일반 의료비에 415만 원 들어왔어요. 자, 닫고 이번 의료비는 정종식 아들이죠. 자, 아들 밑으로 좀 내려서 정종식 아들의 자, 국세청장이 했고 자, 여기 밑에 국세청장 F2 또 눌러서 이번에는 정종식이죠. 자, 정종식 얼마죠? 140만 원이죠. 자, 140만 원 입력하면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 일반 의료비 그 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65세 이상자와 장애인, 건강보험 상전 특례자는 여기에 또 입력이 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아들 거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정종이가 또 있죠. 그럼 정종이 누르면 이 의료비 지급명세서 또 열릴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그냥 입력할게요. 자, 국세청장이고 F2 눌러서 정종희 여기 오타네요. 제가 정으로 해야 되는데 장종이로 했네. 어휴, 큰 실수했네요. 네. 자, 여러분은 정종이로 하세요. 금액이 48만 원. 자, 그랬더니 그 외 여기 일반 의료비에 들어왔어요. 자, 이번에는 누가 있냐면 치료 목적의 성형 의료비가 있었죠. 정수환입니다. 자, 국세청 거라고 보고 F2 눌러서 정수환입니다. 자, 정수환은 공제가 기본공제 대상자는 아니지만 의료비는 소득금액과 나이 제한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제 가능합니다. 금액은 80만 원. 80만 원 맞나요? 아, 네, 맞습니다. 자, 80만 원 같은 경우는 자, 정수환인 경우에는 65세 이상자도 해당되고 또 장애인도 해당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 65세 이상자 또는 장애인 난에 80만 원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왜? 우리가 여기 부양가족에 잠시만요. 예, 잠깐만 닫을게요. 자, 확인하고 여기 정수안에 보면 나이가 80이에요. 그죠? 그래서 65세 이상자의 기록이 된 겁니다. 자, 되셨죠? 자, 의료비까지 했어요. 그래서 정수안을 이렇게 누르면 이게 80만 원 들어온 거 보이세요? 우리 아까 정종식도 140만 원 일반 의료비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정종이도 여기 48만 원 들어왔죠? 그리고 정인구는 일반 의료비에 415만 원인데 전액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네. 자, 이렇게 됐고 이번에는 뭐를 할 거냐면 교육비를 한번 해볼까요? 자, 교육비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비는 정인구에다 놓고 교육비 여기 조금 이렇게 크게 해보세요. 자, 교육비를 하면 이게 칸이 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네. 여러분은 잘 보이나요? 확대를 하면 이렇게 확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자, 확대 한번 해보세요. 네. 이렇게 놓을까요? 네. 자, 여기 일반에 보셔서 국세청 자료라고 보고 자, 대학원 교육비 본인의 교육비는 대학원 교육비는 다 된다 그랬죠? 그래서 1000만 원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본인. 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정종식 있었죠? 자, 정종식 아들 거. 자, 아들은 기타에다가 놓고요. 대학원, 대학교 교육비는 900만 원까지라 그랬죠? 그래서 900만 원 이렇게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얘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하단에 보시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하단이 좀, 아이고, 이게 화면을 좀 크게 했더니 잘 안 보이네요. 자, 제가 이렇게 해서 하단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 하단에 보면 1번 취약전 아동은 300만원까지, 초, 중, 고는 300만원, 대학생은 900만원, 본인 공제 대상 아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정종식은 대학교죠. 그래서 여기 3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3번 이렇게. 대학생. 그 다음에 정종희는 재수학원 교육비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강영희의 노인대학 교육비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력하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교육비는 입력을 했고요. 이제 신용카드 한번 가볼까요? 신용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자, 정인구에다 놓고 여기 신용카드 국세청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입력을 할 건데 여기 도서공연이라는 노란색이 떴죠. 자, 노란색이 뜬 거는 더블 클릭하면 창이 열리는 거예요. 한번 열어볼까요? 자,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그래서 도서공연에 대한 신용카드는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소득금액 여기 소득 명세에 여기 급여 요 개가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지금 정인구 사원은 만약에 도서나 공연에 썼던 신용카드 사용액이 있다. 그러면 공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시 여기 부양가족 탭으로 와서 신용카드 금액이 얼마가 있죠? 2020만 원입니다. 2020만 원. 현금 영수증은 780. 직불카드는 없고 전통시장 있대요. 자, 전통시장 사용분은 125만 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동생의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거 뭐 있나요? 다 입력한 것 같은데. 그죠? 다 입력했죠? 자, 입력하고 여기 연말정산 탭으로 오시면 자, 연말정산 탭에 오셔서 뭐를 할 거냐면 자, 여기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확인. 그러면 여기 보장성 보험료 140만원. 왜? 자동차 보험 60만원과 생명보험 80만원 들어왔죠? 그래서 140만원인데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건 100만원까지고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시면 12만원까지. 즉 일반 보장성 보험은 12%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장애인은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죠. 자, 의료비는 여기를 더블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더블 클릭했더니 본인은 415만원, 65세 장애인은 80, 그 밖에 공제 대상자는 188만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자, 잘 되셨나요? 여러분도? 이번에 이 화면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책하고는 화면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들어가는 란은 다 똑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교육비 더블 클릭하셔서 자, 대학생의 여기다 9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확인 그리고 본인 란에 100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입력했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인가요? 자, 신용카드 쪽에 한번 가볼까요? 신용카드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를 더블 클릭해보면 신용카드 2020, 780, 125만원 이렇게 입력했어요. 그래서 모두 다 입력을 해봤습니다. 자, 닫고 확인. 자, 그래서 정인구에 대해서는 총 계산을 했더니 아이고. 자, 여기 보겠습니다. 화면을 이렇게 해서 자, 종합소득 여기 보시면 본인 150, 배우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3명 있었고요. 경로우대 1명. 자, 그리고 국민연금 납부한 거 쭉 내려서 신용카드 넣어줬고요. 오른쪽에 오셔서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66만원이었고요. 산출세액은 226만 7,614원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보장성 보험료 12만원, 그 다음에 의료비,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다 더하니까 130만 7,614원 해서
결정세액이 그러니까 세액 공제가 됐고요. 결정세액은 얼마가 됐어요? 0원 내지 않아도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내가 기납부한 세금에 대해서 모두 다 돌려받습니다. 그래서 138만 8,750원에 대해서 되돌려 받게 되는 거예요. 네. 부양가족이 많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제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급여도 작고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되돌려 받는다. 되셨죠? 그래서 정인구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입력 한번 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석정에 대해서 한번 더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